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분계라는 걸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할 건데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요거 한 장 끝날 때까지는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 장 끝나면 일단 연습용으로 하나를 더 할 거거든요. 그거는 한 문제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분계는 풀 거예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분계이기 때문에 분계 연습은 계속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직 저희가 이걸 다 못 외웠잖아요. 증가 감소를.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요거 증가 감소로 하는 거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나가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현금 얼마요? 100만원. 그래서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대요? 개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금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왜냐면 우리 누구 입장이라고요? 회사 입장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현금을 얼마 갖고 오신 거세요? 1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니까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뭐 들어왔어요? 지금 현금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다고요? 현금. 얼마죠? 100만 원.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가장 좋은 거예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아졌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원래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현금은 자산이야. 100만 원이 많아졌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나가면 대변.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이 자산 증가 자산 감소랑 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배운 케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배운 케이스예요. 옛날엔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산 증가 감소 그냥 중요해. 그래 놓고선 그냥 외워였어요. 저 어렸을 때 배웠을 때에는. 그래서 저도 증가 감소를 이해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한 7, 8, 나 한 10년 됐나 이제. 그전엔 그냥 문제만 푸는 기계였어요. 답은 맞춰요. 근데 왜 맞는지 몰라요. 답은 맞는데. 왜냐면 이렇게 증가 감소로 가르쳐 준 적이 초반에 많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도 갖고 오셨대요. 뭐도 갖고 오셨대요? 상품. 그래서 상품이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러면 사장님이 갖고 오면은 회사 입장에선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차변에 상품 얼마 갖고 왔어요? 50만 원. 그래서 얘도 왜 차변이냐면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이 많아졌죠. 그러면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어느 변이다? 차변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현금이 딱 보이면 아, 현금은 자산이야. 상품은 자산이야.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비품도 갖고 오셨어요. 비품 얼마치 갖고 오셨어요? 20만원. 비품도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그래서 이 처음에 갖고 가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식당을 차리게 되면 사람들이 와갖고 너 자본금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본금이 처음에 시작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170 나와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상품하고 제품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상품 들어본 적 있죠? 제품도 들어본 적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 배우시려면. 두 가지의 차이점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예,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다가 파는 거. 제품은요? 네,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은 요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회사요? 제조회사.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비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비품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저거 집기류나 비품류를 일명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쓰셔야 돼요? 1년 이상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이제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2번 풀게요. 나중에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가 제품이라는 걸 써.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네, 제조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써. 그러면 우리 회사는 공장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그냥 상품도 제품이라고 쓰고 제품도 상품이라고 써요? 안 써요?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할 때에는 꼭 두 가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무슨 예금하셨어요?
당좌예금 하셨죠. 그 당좌예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당좌예금은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 당좌예금에 가입을 하시면 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수표. 그래서 우리 TV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백지수표 받았다라는 말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백지수표를 발행하려면 요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 당좌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분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가끔씩 TV에 나와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백지수표 받아본 적이 있다. 그 백지수표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왜냐면 이 당좌예금에 가입을 하면 은행에서 수표 뭉치를 줘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돈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표가 되는 거죠. 우리 수표 뭐처럼 쓰죠? 현금처럼 쓰잖아요. 누가 와갖고 10만 원짜리 수표 줘. 그럼 고맙다라고 하고 받잖아요. 네. 왜요? 돈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봤었던 수표가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짜리까지 수표 본 적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색깔이 바뀝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10만 원, 100만 원짜리는 하얀색이잖아요. 수표가. 자기압 수표 보면. 근데 이게 단위가 올라가면은 누리끼리 해지더라고요. 색깔이. 저는 3천만 원짜리로 뺨 2대 맞아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가 언제쯤 이런 돈에 맞아보겠냐? 그러더니 일로 와. 그러더니 아프진 않죠. 한 장이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뺨 한 번씩 이렇게 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만한 수표를 본 적은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3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뭐 했어요? 예금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당좌예금 30만 원, 자산의 증가.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그리고 자산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자에다 짝대기 하나 그으면 재자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얼마요? 30.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은행 가서 돈 입금해 본 적 있죠? 다들. 그러면 우리가 돈 입금할 때에 돈을 들고 가서 거기 직원한테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한테서 나가는 거죠.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도 돈은 나가는데 우리가 입금하게 되면은 통장은 많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통장이 많아지니까 통장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뭐 된다? 늘어났다. 그 다음에 돈 주게 되면 돈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돼요, 잘.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되려면 한 300개는 풀어야 돼요. 한 2, 300개는 풀어봐야 아, 요게 붕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제주상회에서 상품 얼마요?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뭘로 하셨죠? 외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붕괴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뭐가 들어왔어요? 현금 들어왔죠. 얼마 현금이 아니고 상품 들어왔죠. 상품 얼마 들어왔어요? 50만 원 들어왔어요. 자산에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에 대금은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외상. 답 써드리고 설명할게요. 외상으로 사는 걸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요. 외상으로 샀으면 돈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 걸 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은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판매. 그래서 제가 아까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파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외상으로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근데 이따 나오는데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는 요 밑에 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수금이나 뭐요? 미지급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풀게요.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제주상해에서 상품 얼마요? 50만원. 매입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업용 책상과 의자 얼마요? 10,000원을 구입했죠. 구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책상과 의자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죠. 아까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 그랬어요?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그래서 비품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 대금은 뭘로 발행하셨대요?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얼마예요? 10,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번. 5번 보시면 영업용 건물 4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어요. 몇 달 후에요? 한 달 후에.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사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건물 얼마치 들어오셨어요? 400만 원. 요거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에 대금은 몇 달 후에 주기로 했죠?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몇 달 후요? 한 달 후.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물은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영업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용이요? 영업용. 영업용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요. 영업용의 뜻은 뭐냐면 회사에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 없으니까 요 밑에 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샀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줬죠. 그러면 미수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겠죠. 왜냐하면 지급이라는 게 주는 거죠.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예요.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 그래서 결론은 안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얼마 안 줬어요? 400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건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럼 부채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겠죠. 그래서 부채에 뭐요? 증가. 그리고 원래 분기할 때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얘는 안 쓰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정 기간까지는 저거를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적응하시라고. 근데 원래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 감소 있죠. 팔 아프신 분들은 꼭 증가라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화살표 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확인하시라고 적어 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오랜만에 쓰니까 팔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팁을 좀 드리면 요런 거 줄여도 돼요. 외상매입금 너무 길잖아요. 저는 저거 웨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줄여도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줄이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이 써놓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셔야 돼요. 종종 보면은 줄여는 놨어. 근데 물어보면 본인도 뭐라고 썼는지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꼭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다 뭐 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캐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실제 쓸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안 써요. 외출이라고 쓰고 얘는 외입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는 노력도 좀 하십시오. 그게 꼭 뭐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사이사이에 그냥 한 번씩 풀어보시라고 시간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 얼마 있었죠? 30만 원 있었죠. 뭘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30만 원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분계인데, 분계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 받은 게 결과가 되는 거고요. 원인은 뭐냐면 외상으로 팔았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그럼 외상 매출금의 뜻은 받을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받을 거. 예, 받을 거는 채권이라 그럽니다. 채권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돈 받았죠. 그럼 돈 받으면 앞으로 받아야 될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저기 암기하는 거 빼놓고는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우리가 문 열고 나가잖아요. 저는 저 문을 마법의 문이라 그래요. 왜냐면 오늘 열심히 수업 들었죠? 저 문 잡고 돌리는 순간 오늘 배운 거의 90% 이상은 빠이빠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이 총 220시간이거든요. 한 시간에 하나만 알아가도 수업 끝나면 몇 가지 알아가는 거예요? 220가지 알아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다 알아야지.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집에 가서 막 8시간, 10시간씩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하나씩만 알아가면 나중 되면 쌓이면은 그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초반에 특히. 그래도 초반에는 쉬엄쉬엄 하시고 욕심은 후반에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그분들 끝에 가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엄쉬엄 하고 이제 시험 한 1, 2주 남겨놓고 그때부터 달리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서 몸 관리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마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도 안 하다 하니까 꼭 몸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야간 수업 안 하다 야간 수업하면 몸살 한 번씩 나거든요. 적응하느라. 그 몸 관리 항상 잘 하시고. 이게 공부도 체력 싸움입니다. 공부도 체력 없으면 못해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요. 사무용 소모품 얼마야? 1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뭘로 했죠? 현금으로 했죠.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소모품은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아무 말 없죠. 그래서 그냥 소모품으로 할게요. 뭘로 한다고요? 소모품. 그래서 구입했으면은요,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차변.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얼마요?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대금은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지급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가요? 15,000원. 자산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보시면 제가 은근히 숫자 읽는 거 많이 시킬 거예요. 근데 왜 시키냐면 숫자 읽는 거 중요합니다. 네. 요거 얼마예요? 네, 101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101만 원. 이거 읽으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100만 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하하씨가 돈 가지고 그 먹을 거 사주면서 그때 100만 원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것만 잘 들려요. 이상한 것만. 네. 100만 원은 없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네, 100만 1,000원 아니면 100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를 왜 읽는 게 중요하냐면 회사 가시면 거래처에서 연락 오잖아요. 그럼 거래처에서 우리 외상대금 얼마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얼마라고 읽어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떠면 안 되냐면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돈 받기 전에는 아마추어입니다. 맞죠? 근데 회사 가시면 돈 받고 일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골목식당에서 그분 빌런으로 유명한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종원 씨한테 자기는 돈 받고 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 받고 팔면 안 돼요. 백종원 씨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마추어니까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마추어면 돈 받고 팔면 안 돼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지 맛없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 주고. 그래서 돈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프로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없을 순 없어요. 솔직히 없을 순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숫자 읽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거래처에서 전화 왔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대금 얼마 줘야 돼요? 그게 1,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잘못 읽어서 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 회사도 자기네가 얼마 줘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진짜 100만 원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사람들 중에. 그러더니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 직원이 분명히 얼마라 그랬다? 100만 원이라 그랬다. 그래갖고 그날 난리 났었어요. 막 여직원분 울고 사장님이 오셔갖고 네 월급에서 깐다는 둥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상대방은 계속 이상한 얘기 하고 있고. 그 나중에 영업부 부장님이 가서 해결하긴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맞죠?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예. 그래서 항상 실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숫자 읽는 겁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거 100만 원이라고 읽으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쉼표만 보면은 100만 원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죠? 공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볼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진짜 이거 10만 원이었잖아요. 이거 100만 원으로 보낸 은행 직원도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예전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까지 쓰잖아요. 맞죠? 이런 게 왜 생겼냐면은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엔 이게 없었어요. 과거엔 이게 없었고 그냥 숫자만 썼었어요. 근데 여직원이 실수해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보고 입금을 한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는 최소화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기는 합니다. 저도 수업하다 보면 실수 종종 해요. 그래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죠. 그 다음에 8번 전기료 4만원과 수도료 15,000원을 뭘로 지불했대요? 현금. 그러면 우리가 분개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분개. 분개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뭐 먼저 하시면 되냐면, 쉬운 거 먼저 하시면 돼요. 뭐 먼저 하면 된다고요? 쉬운 거.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던 거 하나 있죠. 뭘로 지불하셨대요? 현금으로 지불하셨대요. 뭘로요? 현금.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줬어요? 5만 5천 원 줬어요. 얼마 줬어요? 5만 5천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전기료하고 수도료 있죠. 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요, 수도 광열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광열비. 일단 적으세요.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앞에 수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수도요금. 여기 광이라고 써 있죠. 광이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예요. 그래서 빛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열이 난방요금, 가스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스난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난방해요, 안 해요? 하죠. 요럴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지금 열심히 쓰고 있죠. 이거를 개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개정 과목. 이 분계를 잘 하시려면 이 개정 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8번 문제 봤을 때 현금은 그래도 기억이 났죠. 맞죠? 왜냐면 현금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근데 여기 차변의 수도광열비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분계를 잘 하시려면 이 개정 과목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정 과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알면 맞추는 거고요. 개정 과목 기억 안 나면 뭐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하실 거면 두 가지만 하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암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런 거 뜻풀이.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수도 쓰거나 전기 쓰거나 가스 쓰거나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난방비 낼 때. 요럴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연결이 되면은 회계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9번 보시면 상품 얼마요?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수표 발행하면은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상품 40만 원을 뭐 하셨다고요? 매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면은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상품 얼마요? 4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냐면은요, 수표 발행했대요. 뭐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0번. 이달분 신문 구독료 5,000원을 뭘로 지급했죠?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 지급하면은 현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러면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에 뭐 나갔어요? 네, 현금 나갔어요. 얼마 나갔어요? 5,000원. 자산의 감소.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 거기 보시면은요, 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구독료. 그러니까 분계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문구독료 뭘로 처리하지? 가 되면은 시험 때에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험 때에는 뭐 나왔네 그러면 딱 기억이 나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걸 도서 인쇄비라 그래요. 일단 적으세요. 또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답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 도서인쇄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말 그대로 도서, 책 사셨을 때. 우리 회사에서 책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엑셀을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래갖고 저희 과장님한테 가갖고 책 사주세요. 그래서 책 한 권 뺏어온 적 있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회사 다니실 때 회사에다가 저 학원 다녀요. 그러면 안 좋게 봅니다. 왜 안 좋게 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얘 이거 배워서 이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사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때에는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그래서 야간반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 노동부 국비지원 과정이죠. 맞죠? 그러면은 회사에 통보되냐고. 통보 안 돼요. 처음엔 통보했겠죠. 욕을 엄청나게 먹었겠죠. 노동부도. 그래서 지금은 통보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통보 안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 공부하면 이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회사 위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직하려고 공부하지?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뭐 사진 현상, 실무에서는 요걸로도 많이 써요. 명함 인쇄. 우리 회사 가시면 명함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서 인쇄비로 많이 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1번 상품 40만 원을 뭐 하셨죠? 매출했습니다. 뭐 했어요?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의 현금 40.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물건 팔고 돈 받았으니까 현금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못 파셨다고요? 상품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상품 팔았어요. 우리 상품 파는 거 뭐라 그래요? 상품 매출이라 그래요.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팔면은 돈 법니다. 그래서 수익의 뭐요? 증가. 다음에 12번.
2번 보시면은요. 영업용 응접 세트 18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언제 주기로 하셨어요? 월 말에 주기로 했죠. 이 응접 세트는 그냥 비품으로 볼게요. 왜냐면 이 응접 세트가 저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찻잔하고 주전자. 뭐 응접이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거래처나 아니면 손님들 오면은 커피라든가 이런 거 타드리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넘는 걸로 볼게요. 몇 년 넘는 거요? 1년 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그래서 비품으로 얼마치 사셨다고요? 18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대요. 언제 주기로 했대요? 월말. 그럼 월말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러면 요때는 미지급금이에요. 뭐라고요?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그래서 한 번 더 써드리면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뭐 할 때요? 없을 때. 지금 비품은 파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쓰시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맞추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수업 시간이 9시 반부터 1시 몇 분까지예요? 30분까지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은 돼요. 그래서 오시는 거는 9시 40분까지 오시면 출석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는 거는 1시 몇 분이요? 20분. 그래서 제가 아마 요 20분 전후에 끝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수업이 이때부터예요. 2시부터. 30분 동안에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여기 앉으면 5분 남아요. 그럼 또 바로 뭐 시작이에요? 수업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제가 응축해서 빡시게 수업은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인가 두 번 아마 1시 반에 끝날 거예요. 많지는 않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도 어쩔 수 없이 못 끊는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빼놓고는 아마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은요. 푸른 상의 상품을 얼마에 매출했죠? 60만원. 매출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이에요. 또 얼마에 파셨어요? 60. 우리 물건 파는 이유가 돈 벌려고 파는 겁니다. 돈 버는 걸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의 증가?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외상으로 하셨습니다. 뭘로 하셨어요?
외상.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얼마요? 60. 자산의 증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